여행을 하다 보면 새로 지은 쇼핑몰보다 작은 구멍가게에 눈길이 갈 때가 있습니다. 동네 어귀를 그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을까? 긴 세월 동안 어떤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오갔을까? 이렇게 상상해보는 즐거움도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과 세계의 구멍가게를 아름답게 기록 중인 이미경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7년과 2020년에 국내 구멍가게를 그린 책을 내셨어요. 네. 그 책들이 엄청나게 반응이 좋고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세계 구멍가게를 그린 책을 또 내셨습니다. 네. 네. 구멍가게 좋아하시네요. 그러게나 말이야. 예전에는 네. 왜 그 구멍가게지? 제 이름 앞에 구멍가게가 붙는 게 좀 낯설었는데 지금은 약간 예명 같다고 할까? 그냥 저한테 너무 익숙하고 저의 작업과 그동안의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셨겠습니다, 이제. 네. 네. 근데 원래 전공은 서양화시라면서요. 네, 서양화를 전공했죠. 네. 어릴 때부터 뭐 그리는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꿈이 화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됐고 또 네, 대학에 가서는 순수미술을 전공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서양화로 전공했죠. 그랬군요. 네. 지금 하시는 작업도 서양화의 일종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전에는 약간 서양화하면 약간 물성이 그 유화나 뭐 이런 것들, 맞아요. 뭐 현대는 뭐 아크릴이라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지 않아서 네, 제가 그리는 것도 서양화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봐야겠군요. 네. 그리는 어떤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구멍가게에 꽂히셨어요? 아, 그러게요. 저는 원래는 구멍가게를 그릴 네. 생각이 없죠. 진짜로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하면서 이제 작업하고 기존에 했던 작업하고 단절이 되면서 약간 그림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자주 보게 되고 그냥 그런 어떤 저한테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쓰이는 그런 공간이 구멍가게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쓰이는 공간. 네, 왜 그냥 아름답다. 아름답다고요? 네. 네. 저는 그 공간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좋겠다. 그렇게 정말 간단한 마음으로 그리기 시작했던 게 구멍가게였던 거죠. 마음이 쓰이는 공간이라는 표현 참 좋네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 어떤 것에 이렇게 마음이 쓰인다. 그런 공간이다라고 말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왜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반하게 되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럼요. 네. 그림의 대상도 뭘 꼭 그려야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반하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이 구멍가게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사실 저는 서울에서는 단언컨대 구멍가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요. 서울이 있긴 있습니까? 더 많아요. 서울이 더 많아요? 네. 다 편의점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지만 예. 구석구석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집 근처에 어디 구멍가게 있습니까? 예, 저 대충 위치라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구멍가게가 있다. 네. 일단 뭐 제가 사는 지역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못 본 건지 진짜 없는 건지는 솔직히 지금은 약간 자신이 없네요.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네. 당연히 없죠. 네. 근데 아직 오래된 그런 골목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그리고 집의 수령이 뭐 30년, 40년 이렇게 된 곳에는 그런 마을에는 있어요. 서울에도. 그래요? 네. 구멍가게 그럼 찾아다니십니까? 그럼요. 일부러 찾아다니죠. 일부러? 네. 못 찾으면요? 못 찾으면 네. 다른 곳으로 지역을 옮기죠. 막 제보도 받습니까? 그럼요. 예, 제보도 받아요. 그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있던 구멍가게는 제 고등학교 친구네 아버지였거든요. 그 동네에 한번 우연히 갔었는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구멍가게 처음에 그리게 된 계기는 사실은 둘째 아이 갖고서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30년 전이쯤 되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전이라 가게들이 그래도 남아있는.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시골을 가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결혼을 해서 이제 좀 있을 때는 다 도시였어서 그런 가게들을 못 보다가 그곳에 가니까 가게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득 어릴 적에 제가 왜 초등학교 때 막 다녔던 네. 그런 가게가 딱 있는데 그게 정겨워서 이제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가게들이 사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걔한테 마음을 두고 나니까 진짜, 어딜 가도 가게가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보였던 것들이. 네. 그렇게 해서 하나, 둘, 그 쓰이는 마음이 막 이렇게, 계속 모여져서 그림으로 남기게 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먼 곳에서 찾아다녔는데 요즘은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도 있어요. 곧 여기가 재개발된대요. 이러면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그림으로 빨리 와서 그려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제보를 받게 되니까 네 저는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어여 사라지기 전에 그림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죠. 네.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제보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 동네, 여러분 회사 근처 다 알려주세요. 뭐 구멍가게 남아있는 거 보이면 다 알려주시면, 네, 이미경 작가님께서 출동하실 겁니다. 네. 네. 소 읽고 외양간 철거님께서 우와 이미경 작가님이다 하셨고요. 1967님께서 70년대 우리 어머니가 구멍가게 하시면서 자식 셋 키우셨던 게 생각나네요 하셨습니다. 작가님 말씀 중에 시골로 내려갔다 아이 키우면서라고 하셨는데 어렸을 때 다니던 가게라고 하신 거 보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셨나 봐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경기도 쪽 지금 태촌인데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예전의 모습은 아니죠, 당연히. 특히 그 국도변은 정말 네, 아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작업했던 게 그 초등학교 옆에 있는 문방구 같은 구멍가게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게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게. 네. 예. 참 저도 문방구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앞에 그 10원짜리 게임기들이 있었어요. 그럼 땅콩. 그 그치. 땅콩이었나 아무튼 뭔가 있었습니다. 있고 뭔가. 게임 달걀바지 그거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것들. 가게 주인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면 좋아하십니까? 사실 이게 그림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죠. 왜? 이게 뭐가 예뻐? 저기 그 삶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감추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가서 그릴 거예요. 그럼 막 치워주세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그리냐고 막 이러시는데 사실 그림으로 담겼을 때 보내드린 그런 가게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는 사실 젊었을 때 시절이 떠오르셨는지 감사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듯한 그런 편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이게 거의 삶의 전부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기억에 남는 가게 주인들 있으십니까? 많죠. 왜냐면 그 가게는 그냥이 아니라 찾으러 가서 어른을 뵙고 그 가게의 모습에 반하고 다시 돌아와 그것을 오랜 시간 작업을 하고 또 책으로 남기려면 글도 쓰고 이러니까 다 저한테는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 그곳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가게를 제가 갔다 와서 그림을 남겼는데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전시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작업을 했는데도 한 1년 사이에 가게가 없어지고 전시를 보러 오신 분이 자기 동네 고향인데 이 가게에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 가게집의 막내 아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면 도로 확장되고 수로 공사하면서 이제 없어진 그 칠다리 슈퍼 가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없어진 후에 그림으로 남겼을 때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아, 내가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런 기억의 일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서양화를 하셔서 뭐 말씀하신 대로 유화나 아크릴 물감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건 펜으로 그리고 계세요. 네. 이런 걸 펜화라고 합니까? 네, 펜화예요. 네. 많이 합니까?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이 펜화를 시작한 지 한 30년쯤 됐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이 펜화가 그냥 드로잉 수업의 일부로서 그냥 본 작업을 하기 전에 스케치하는 용도로 썼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썼었는데 네. 이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그림을 엉켜서 한 공간에서 그리려다 보니까, 다른 도구들을 못 쓰고 쉽게 쓸 수 있는 펜화로 제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다른 걸로 해야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도구야. 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게 펜화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년을 작업하다 보니까 이 펜화가 저한테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지기도 했고 이미경이라는 화가의 캐릭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펜화 작업하는 분 많아요. 종이 작업하시는 분도 많고 네.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는 캔버스 말고 종이에 그림을 그린다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가볍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은 많이 종이 작업 하시는 분도 많고 펜화 하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제 그림을 보고 나도 펜화 하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스케치라던가 펜화를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뭐 제가 지금 그림을 봐서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게 정말 가는 한 선 한 선을 모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면을 칠한다 할 때도 우리 유화의 그 넓적한 붓으로 훅 칠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선으로 메우시는 거잖아요. 네. 엄청 공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거 절대 크게는 못 그리겠어요. 크게도 작업해요. 시간이 그래요? 걸려서 그렇지. 네. 그러게요. 제가 왜 그러느냐. 저도 약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도구, 제 형편에 맞게 한이라고 펜화를 했지만 나중에 유화로 다시 돌아간 적도 있어요. 어떤 시기에. 네. 그래서 했는데, 구멍가게라는 테마를 그리기에 붓으로 한 번 칠하는 것과 결과물이 펜으로 그어서 그 여러 가지의 색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만큼의 면적을 채우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나는 조금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다시 펜으로 해야겠다. 제가 구멍가게를 그리는 한에는. 왜냐면 구멍가게가 그냥 구멍가게인데 왜냐면 세월이 덧대어 있거든요. 네. 켜켜이 쌓여있는 그 외관이라던가 보여지는 그런 시각적인 것들이.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에 저는 펜화가 가장 적절했어요.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만년필 같은 건가요? 아니요. 만년필은 왜냐하면 두께가 정해져 있어서 안 되고요. 펜촉 같은 경우는 힘을 주느냐 아니면 덜 하느냐에 따라서 굵기 차이를 낼 수 있어요.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크릴 잉크를 찍어서 펜촉을 써가지고서는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펜촉이 마모되면 다시 다른 걸로 교체되고 소모품인 거죠. 펜촉이 마모가 되는군요. 네. 계속 긋다 보면 색이듯 긋잖아요. 그래서 제 그림에는 삭삭삭삭 소리가 나요. 네네. 왜냐하면 종이 위를 긁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마찰 때문에 펜촉이 마모되고 그러면 다시 갈아서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 작업실에는 펜촉이 이만큼 쌓여 있답니다. 아니 그 펜촉이 금속 아닌가요? 금속이지만 그래도 달아요? 그럼요. 달죠. 그래요. 얼만큼 많이 그었으면 다를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만큼. 그죠? 네. 그렇죠. 지난 6월에 내신 새 책이 마음을 두고 온 곳 세계의 구멍가게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한국의 구멍가게를 그리다가 이제는 세계의 구멍가게로 확장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건가요?
사실 이게 지금 책에는 10년 동안의 여행 다녀온 곳을 그림으로 남겼다라고 하는데, 네. 저 그 전에도 여행 좋아해서 여행은 많이 다녔죠. 근데 그때는 제가 구멍가게를 그리고 있었지만 세계 구멍가게에 이렇게 눈길을 돌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17년에 책이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이 나오고 나서 이게 번역을 하면서 번역 출간이 됐어요. 프랑스랑 대만하고 일본에.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에 이제 그 나라 가게도 한 곳씩 다 우리나라 가게잖아요. 그러니까 정서가 다를 수 있고 이해를 못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걸 돕고자 그 나라 가게를 하나씩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다녀온 곳은 또 다시 뒤적거려서 한 곳씩 넣었더니 재밌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른 느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림 그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릴 때 네. 재미있어야 또 그리잖아요. 근데 그래요? 재미있어서 세계 구멍가게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때 약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기사들을 보고 그러면서 얘네들도 이 나라 사람들도 도시가 변하면서 구멍가게가 사라지는 게 우리랑 똑같구나. 그 안타까운 마음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좀 연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세계 구멍가게를 18년 정도 때부터 기획을 했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그렇군요. 네. 자, 이미경 작가님의 새 책 마음을 두고 온 곳 세계의 구멍가게 이야기.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책 선물 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혜리의 노래입니다. 세계의 끝. 세계의 끝, 박혜리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소금티님, 펜촉이 부러지기도 하죠. 볼펜 세대는 몰라. 그래요, 모릅니다. 네. 상암무쇠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구멍가게는 쌀가게, 야채가게, 계란가게, 과일가게 등 종류별로 다양했는데 이제는 개발과 함께 하나둘씩 없어져 가네요. 이영미님, 울집 옆에도 노부부가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있는데 정겹네요 하셨고요. 2930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미경 작가님, 이번에 키아프 출품하시나요? 거실에 있는 작가님 작품 보면서 매일 힐링하고 있습니다. 와, 이분은 작품을 사신 분인가 봐요. 네, 이번에 키아프 출품하십니까? 네. 언제죠? 왜 여름인가요? 9월 5일. 그렇죠. 9월로 바뀌었다고 했던 거죠. 네, 맞아요. 하시는군요. 한 작품만? 아니에요. 그러면요. 꽤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말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저도 갤러리에서 네. 하는 거라 저도 잘 정확히 모르는 몰라요. 저 또 무슨 비밀 조항 이런 거 아니, 걸려 그런 거 있나 아니에요. 하고. 좀 걱정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따뜻한 펜선으로 구멍가게를 기록 중인 이미경 작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작가님의 책 마음을 두고 온 곳 세계의 구멍가게 이야기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두 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이 신간 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19개 나라의 가게를 그리셨습니다. 어떤 나라들 다니신 거죠? 주로 아시아와 유럽, 여러 나라, 아프리카도 좀 있기도 하고, 모로코나 이런 데 또 한데, 그냥 그동안에 구분을 짓자면 다녀왔던 곳 중에, 그림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가게들을 하나씩 그려서,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더 많은 나라들을 이제 꼽아봤더니 한 27, 8개의 나라를 다녀왔더라고요. 제가 여행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많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작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 나라들에 보면 조금 중복되는 유럽 같은 경우는 구조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어떤 곳은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한 가게가 19개의 나라의 가게들이 담긴 것 같아요. 다녀온 나라들을 전부 하나씩 넣은 건 아니군요. 네네. 네. 왜냐하면 없기도 하거든요. 없기도 하고. 네. 참, 주로 아시아라고 하시다가,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일부, 거의
다 다니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못 가본데 남미 쪽도 못 가고요. 북미도 좀 못 가본 곳 많고요. 앞으로 그래서 가신다는 뜻이군요. 네, 할 수 있는 한 가보고 싶어요. 네. 한번 나라들 한번 세볼까요? 어디였나요? 유럽은? 유럽은 뭐 영국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뭐 스위스도 있고 파리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사실 이태리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담기지 않은 나라들도 있죠. 이태리나 스위스나 뭐 스페인도 안 그렸어요. 왜 뺐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작업 시간이 조금 책을 내기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유럽은 비슷비슷해요. 석조 건물들 제가 유럽은 2번의 여행을 갔는데 제가 92년과 그다음에 2019년과 이렇게 2번을 갔는데 그렇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석조 건물들 밑에 이제 가게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그림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나라가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딱히 이렇게 표시하지 않으면 구분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다양하게 이렇게 담고자 해서 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말씀하신 파리에 있는 구멍가게 그림이 네. 독립 서점용 표지로 사용했다라고 하시던데 그럼 책 표지가 2가지로 돼 있습니까? 네, 제가 항상 그러는데 동네 책방이 사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생기고 많이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동네 책방을 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분들이 제게 책을 나왔을 때 큰 서점이라던가 온라인에서 주문하지 않고 한정판으로 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동네 책방으로 가시라 이런 어떤 유도하기 위해서 네 특별히 한정으로 네, 프랑스 가게를 동네 책방 버전으로 표지를 했죠. 그 가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가게는 프랑스에 있는 가게인데, 프랑스에는 이제 에피서리라고 식료품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딱 우리나라 구멍가게, 도심에 있는 구멍가게의 느낌, 예전에, 그 벽돌로 된 그런 구멍가게 느낌이 있어서 네. 제가 이곳에다 담았는데, 프랑스는, 사실 예전에는 그런 대형 슈퍼나 이런 것들이 마트가 이렇게 도심 안에 몇 미터 안에 이렇게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상공인을 이렇게 지키려는 그런 법률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규제가 뭐 조금 완화되기도 했는데 가보면 19년 때도 가보면은 골목골목마다 그런 에피서리들이 있어서 과일이라던가 이런 공산품, 생필품들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작은 규모의 그런 가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네. 그래서 약간 재개발되고 없어지고 도로가 새로 생성되는 그런 신생 재개발이 한참 일어나는 국가보다는 오히려 그 옛날 도로나 그런 건물들이 남아 있어서 가게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유럽은 재개발이 잘 없어서 그쵸. 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옛날 가게들이. 네. 그죠? 구멍가게 앞에 보면 옛날 추억을 좀 생각해 보면 뭐 평상도 있고 공중전화도 있고 아니면 저 불량식품이라고 말하는 그런 간식들도 좀 있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해외 구멍가게들도 그렇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도 뭐 비슷해요. 근데 이제 도심 속에서는 이렇게 뭐 바깥에 규제가 있으니까 뭐 다른 거를 평상 같은 거를 못 놓기도 하지만 우리는 평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게 벤치라던가 네. 뭐 작은 의자라던가 뭐 이렇게 유럽은 놓기도 하고 차를 마실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밥을 팔기도 하고 왜냐면 그 집에서 잘 그 식문화가 잘 안 해먹고 네 바깥에서 외식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이 중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곳은 식당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다시 가게 시간으로 돌아가서 장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형편에 맞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게 그렇게
구멍가게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도 다 다르기도 하고요. 예전에 뭐 우체통도 있고 공중전화 박스도 있었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해외 취재 과정은 좀 더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나 문화마다. 사실 이걸 계획을 처음에는 그런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딱 잡고 나서요. 좀 후회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기만 다니면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일단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뭐 겸사겸사 제가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담겨야 되니까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었죠. 근데 거리상의 부담이긴 한데 사실 갈 때는 어디를 다녀와야겠다. 어디에서 본 것,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본 것을 가야 되니까 그 지도를 찾아서 비행기를 타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멀리면 그 도시까지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멀리 와가지고 제 눈앞에 그 가게가 딱 있을 때에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네. 저 스스로 혼자 감격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좀 있죠. 근데 아니면은 이제 그 지역에 가면 골목과 골목을 뒤져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 여행이 골목에서 시작해서 골목으로 끝나더라고요. 걸어서. 이게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게 비행기 타고 가면 우리는 항상 도심에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구멍가게에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하철도 타기도 하고 기차도 타기도 하고. 그게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 데가 오지겠죠. 근데 네. 제가 다녀온 나라들은 그렇게 오지인 그래요? 나라들은 없었어요. 그래도 좀 다행히. 찾기 쉬웠습니까? 네네. 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지. 네. 갔는데 여기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찾아가려고 갔더니만은 보이는 풍경이 너무 예상만 못해서 여긴 못 그리겠다 했던 적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담지 못한 것도 있어요. 한 나라 가면 지금 제가 어떤 나라는 두 군데를 그리기도 했지만 보통 한 곳만 그렸잖아요. 네. 그럼 그중에 한 곳만 갔겠어요. 여러 군데를 다녀서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곳 그런 것을 이제 그렸겠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열었는 줄 알고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아이쿠. 네, 그런 것도 꽤 있었고 네. 어떤 곳은 이미 사라져서 온데 간데 없는 곳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랬겠습니다. 정말 그랬겠어요. 참 우리나라는 사실 구멍가게에서 뭘 장을 보기보다는 대형 마트로 가는 경우가 참 밀반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사실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렇게 막 일주일씩 사놓을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치를. 당연히 그렇죠. 매일매일 사야 되고. 네. 이렇게 하는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도 있죠. 네, 있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 댁에서 많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도 없을 때도 호롱 뿌릴 때도 제가 기억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냉장고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찬장이라는 곳이 요즘은 그릇장이잖아요. 근데 네. 옛날에는 고추장, 된장 그날 아침에 했던 뭐 나물 무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꼭꼭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찬장에다 놨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동남아의 이제 어떤 나라들을 가면 냉장고가 뭐가 이렇게 가게 앞에 보면 줄줄이 막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사탕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게 뭘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게 이제 샴푸라던가 비누라던가 크림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일상용품 우리가 지금 가면은 대형 마트에서 막 큰 통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소포장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오. 왜냐면 자동차도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커다란 마트, 대형 마트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거는 또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하루하루 쓸 것들을 소분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다 가게가 있어요. 가게 옆에 가게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은 고기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걸 보면 이분들은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야채나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해 먹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했는데 아직 냉장고나 이런 것들 자동차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구멍가게가 이분들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생활의 그런 장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하긴 샴푸 같은 거 쟁여놓지 않고 필요할 만큼 소분한 만큼만 사다 쓰면 네. 집에 창고 없어도 되고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쌓아놓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서. 우린 쌓아놓죠. 네, 쌓아놓죠. 네, 우리는 쌓아놓습니다. 왜냐면 많이 사야 싸니까. 2390님, 어렸을 때 신문에 연재했던 작가님의 구멍가게 그림을 스크랩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문 스크랩은 지금 다 빛을 발했지만 그때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 신문에 연재하셨군요. 17년에, 네, 제가 6개월 정도, 네, 신문에 글하고 연재를 했었는데, 어릴 적이라고 하니까 되게 오래전 같아요. 17년, 8년 전인가요? 네, 8년 전. 17년에 전 뭐 엊그제 했죠? 같은데. 4499님, 어린 시절 구멍가게 불량과자도 생각나고 그곳은 사라져버렸지만 마음속에 남겨둔 자리 그곳 추억 소환하셨습니다. 8142님, 초등학생 때 할머니께서 구멍가게를 하셨어요. 판매하는 거라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었어요. 신호등 사탕 제일 좋아했는데 그 시절이 그립네요.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45이 됐습니다. 신호등 사탕, 그러네. 이거 기억나요. 옛날에 진짜 팔았는데, 그죠? 설탕 막 아주 옛날에는 범벅돼가지고. 왕방울, 눈깔 사탕. 네, 눈깔 사탕이라고 그랬죠. 있었죠. 근데 신호등 사탕도 이렇게 땡땡땡 있어가지고 한 봉다리에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거 그러니까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눈깔 사탕의 후계자 맞아요. 같은 거였는데. 그 다음. 이걸 다 기억하니 저도 나이가 꽤 됐군요. 네. 책 제목이 마음을 두고 온 곳 세 개의 구멍가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구멍가게 이야기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마음을 두고 왔다. 어떤 마음을 두고 오셨나요? 그러게요. 이거는 약간 제가 글을 쓰면서 사실 그곳에 가서 그 가게를 찾기까지의 여정과 그다음에 가게를 만났을 때의 기쁨, 그다음에 가게 주인이 있었을 때 안 통하는 그런 손짓발짓 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가게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 가게를 사진을 찍어서 담아오면서 작업하면서 사실 마음에 담아왔어요. 담아왔는데 왜 두고 왔다라는 말을 쓰냐면 그 가게의 안녕과 그다음에 오래오래 그곳을 지키기를 어떤 간절한 바람을 제 마음을 거기에 두고 왔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작가님 그림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지금 제주도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세 개의 구멍가게 제가 제주도에 있는 데가 일련사과라고요. 네. 강화도에 있는 국자주걱과 그다음에 괴산에 있는 숲속 작은 책방, 통영의 봄날의 책방 세 곳의 책방 주인분들이 모여서 몇 년 전서부터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책방을 하고 싶어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이번에 1년 동안만 하는 1년서가를 제주도 평대리에다가 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제 책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북토크를 그곳에서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전시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림을 그 제주도까지 보내야 되는데 그래요. 뭐 큰 그림은 보낼 수 없지만 그래서 소소하게 몇 점의 작업을 이 책에 담긴 3개 구멍가게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 다녀왔거든요. 지난주에 북토크에서 다녀왔는데 여행 다니다가 SNS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이 지금 전시구나 이러면서 들리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지금 여행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 분들도 좀 많이 오시고 그러셔서 제주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 시즌에. 그래서 제주도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8월 17일까지니까 들리셔서 1년서가 바닷가에 있는 네. 책방입니까? 네. 그럼 여긴 1년만 하면 다 없애는 겁니까? 네. 그럼 뭔가 아쉬운데요? 이분들이 1년 동안 꿈을 꾼 계획을 딱 실현해. 그래서 저 꿈꾼 공간에서 저 있다 왔는데요. 그것도 좋더라고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도 있긴 있죠. 네. 그러면 서울에선 전시 계획이 없으신가요? 12월에 개인전이 있어요. 네. 어디서요? 갤러리 이마주, 역삼동에 있는 갤러리 이마주라고 제 전시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늘 제가 개인전 하던 곳이에요. 갤러리 이마주에서 12월에 개인전이 있으시고요.
참 이 구멍가게라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렇게 다 도매금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공간을 참 색다른 방식으로 아름답게 기록을 하고 계신 중인데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실 겁니까? 아까 말씀 중에 저는 약간 느껴진 게 남미 한번 돌러 가시겠구나. 아니고 여행이고요. 세계 구멍가게 또 한다는 생각은 지금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남미 편, 네. 중미 편, 북미 그건 편. 여행이에요. 예, 아프리카 동쪽 편, 서쪽 편 뭐 하지 않나요? 저 여행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숫자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미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아요. 직업이니까요. 직업이 아니어서도 네. 옛날부터. 그러니까 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여행 다니면 뭐 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에 제가 막 몰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그래서 저 혼자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제 멋대로 다니려고. 그래서 네네 아니면은 제가 주관할 수 있고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동행가. 그래서 저 여행 친구로서는 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남미나 이런 데도 막 여행 더 늦기 전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모든 일들을 더 좀 부지런히 하고 있죠. 시간을 내기 위해서. 책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러 가시면 현장에서 그려버립니까? 아니요. 왜냐면 제가 그림이 작업이 크고 또 선을 그어서 계속 쌓여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작업할 때 완성할 때.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뭐 2달 걸리는 것도 있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네네. 2달 동안 거기 가 있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직접 보고 그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리면 좋은데 사실 그게 가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미지를 취합해 오고 그다음에 나는 여기서 많이 느끼죠.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를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제가 담아뒀던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작업을 하죠. 네. 담아두고 눈에 담아두시고 기억에 담아두시고 사진으로도 남겨오시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돌아와서 네. 작업을 하시는군요. 네. 사이즈가 얼마나인데요? 보통 많이 하시는 물론 작품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다르게 하지만 큰 작품부터 작은 작품까지 다 있어요. 40호나 50호 뭐 아무튼 1m 정도씩 가로 세로 그 정도가 제일 많이 작업하는 규모인 것 같아요. 진짜 크네요. 그걸 펜촉 그 굵기의 선으로만 채운다고 생각하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전시 직접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책으로만 보면 그쵸. 생각이 잘 안 되니까. 또 책으로 보면은 수채화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도구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는 이유가 수채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그리니까 수채화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요. 멀리서 보면 그렇죠. 그게 펜선이 다 있지 않으면. 네. 물 같은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잉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참 저는 오늘 작가님 얘기하면서 막 그 요구 사항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세계에 사라져가는 서점도 그려주세요. 세계에 사라져가는 식당도 그려주세요. 그거 너무 많이 들었죠. 그죠? 네. 왜 문방구는 안 그려요? 왜 이발소는 안 그리세요? 사라져가는 철물 좀 그려주세요.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멍가게라는 소재를 택하긴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사라져가는 책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발소일 수 있고요. 내 주변에 작은 가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저도 계속 이렇게 될 나이가 먹을 줄 몰랐는데 계속 나이를 먹더라고요. 안 먹을 수 없는 게 나이고.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얼마 배부른데 계속 들어와요. 네? 나이가 배부른데 계속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좀 안 먹었으면 그만 먹어도 되는데. 네. 철보다는 나이만 드는 것 같아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네. 그래서 구멍가게가 그런 어떤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욕심을 다 내자고 하면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제가 이 책에 19개국을 담았지만 사실 나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자고 하면 한두 끝도 없겠구나. 어느 정도에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덜자 이런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0012님이 어릴 때 자주 갔던 가게와 친구들이 생각나는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네요. 멋진 작업 계속해주세요. 0853님이 정겨운 구멍가게 그림 보며 추억 소환하고 싶네요. 신혼 때 주인집이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물건 쓰고 월급날 갚았거든요. 8741님, 처음에 내신 책을 지금도 가끔 들여다보곤 합니다. 저는 먹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작가님 그림 보면서 작은 것에 대한 애정이 그림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배워간답니다. 또사님, 그림의 대상이 된 가게 주인분들은 누군가 나와 내 가게의 존재를 인식해주고 영원히 남겨놓는다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라고 오늘 느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작가님의 책을 지금까지 3권 내신 거잖아요. 이 3권의 책을 쭉 펼쳐보는 분들이 어떤 점을 느꼈으면 하십니까? 그 각각의 책마다 달라요. 처음에 책은 20년 동안 구멍가게 작업하면서 제가 말로 다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왜 이 작가는 구멍가게를 그려? 그랬는데 그 쌓아놓은 이야기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가게들을 이야기에 담아서 놓으면서 그냥 소소한 우리가 흔히 지나쳐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면 우리 눈에 보인다. 그것들이 우리한테 말을 건넨다. 이런 어떤 의미로 제가 책을 냈다면 두 번째 책은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보내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했는데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사이에. 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직도 열려있는 가게들을 빨리 부지런히 찾아서 그림으로 그리면 그리고 또 책을 내면 이분들한테 보내드려야지 하고서는 3년 만에 그 작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내드렸죠. 그래서 그때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포장으로 사탕, 그다음에 초코파이 막 이런 거를 보내셨어요. 네. 네. 자기만 이렇게 구멍가게에서 늙는 줄 알았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이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때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 구멍가게 주인 어르신들께 바치는 책이 두 번째 책이었고요. 네. 세 번째 책은 그러게요. 이것들이 세상에 요즘 너무 우리가 발전하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처한 게 우리 세대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더 있겠지만 정말 어질어질하잖아요. 요즘은 또 막 AI 내가 AI를 또 어떻게 배워야 돼? 막 이러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이 세계 구멍가게 아직도 옛날 70년대 우리 모습을 간직한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고 우리랑 같다. 그래서 제 책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보면은 약간 그런 어떤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여행하듯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폭폭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런데 그냥 약간 쉼이 되는 책,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세 번째 책을 냈어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이미경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음을 두고 온 곳 세계의 구멍가게 이야기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